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모레 시작돼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모형이 처음 공개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모레 개회돼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풍력발전 후보지를 제주도가 지정하면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 사전 검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마련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가 내일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처음 공개되는데 이후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모형을 결정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에 맞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한 뒤 오는 11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최종 제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이 모레부터 14일까지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를 주제로 해외 크루즈 선사와 항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안 공개를 앞두고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쟁점을 놓고 7월 한 달 동안 제주의 동서남북 권역별로 진행되는 토론회. 토론자들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도시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 그리고 그동안 훼손된 뿔뿌리 민주주의를 좀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거 시군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만큼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잘 뽑을 것이냐,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면서 가장 도민이 이익이 되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냐는 사람을 뽑는 문제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들을 주민들이 알뜰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만일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관리하게 하고 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주민 공동자산도 만들 수 있게 하면은 쓸데없이 보도블록 부시고 연말마다 그러겠어요? 용납 안 할 거라고 주민들이. 방청객들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예산 문제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시군으로 해가지고 동행정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걸로 인구 비례수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뭐를 따져가지고 한 10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그 자치 시위하는 그 권한을 그 10개 동에다 줄 수 있는. 제주도는 오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공개하고 9월에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한 뒤 11월에 주민투표에 붙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새 정부 들어서도 안개 속입니다.
6월까지 계획을 완성하겠다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말을 바꿨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총선 전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청주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이미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임차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는 저마다 희망 이전 기관을 정해 근거를 만드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충청북도도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1차 이전 때보다 3배 정도 많은 32곳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기한을 못 박았던 원 장관은 날짜가 임박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에 나와 시간이 필요하다. 납기가 조금 늦어지는 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답변한 겁니다.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고 관련 법안들이 상충하는 데다 노조도 1차 이전에 대한 평가와 이전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갈등 관리 방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1차적인 의견을 좀 그래도 범위를 좁혀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라고 보고요. 지방시대위 출범을 앞두고 충북에 온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총선 정치 일정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며 총선 전 발표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거론하며 일정 변화가 있을 뿐 대통령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예정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총선 또 물론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부가 내년되면 이거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물 건너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표만 기다리던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취임 후 희망 고문만 하더니 이제와 과열 경쟁 핑계를 대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적극 나서지 않는 야당도 질타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만이 총선 승리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서로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수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을 포기한 게 아니니 믿어달라는 정부. 비수도권을 향한 희망 고문은 정권이 바뀌고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남해안 멸치선단이 금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출하는 예년과 비슷한 조항이었는데요. 올 여름 멸치어장 형성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석 달 동안 금어기를 마친 멸치선단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두 척의 본선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다닙니다. 배를 붙여 모은 그물을 장비를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펌프로 퍼올린 멸치들은 곧바로 가공선으로 옮겨집니다. 신선도를 위해 갓 잡은 멸치는 바로 삶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봄 조사에서 멸치 알과 좌우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수온과 먹이 생물이 유지되면 어장 형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출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어항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른 멸치 가격은 초매시에서 소멸 기준 1kg 10,000원에서 15,000원 선에 거래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유가가 2배 가까이 뛰어 힘든 시기를 보낸 어민들은 올해는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멸치 수협은 올해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명령 위판장으로 지정됐고 전체 선단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드셔도 된다. 는 걸 이야기할 거고 시식회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걸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버텨온 어민들은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까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월요일 아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산간도로와 남부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씩 올 텐데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남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조금 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올 수 있겠고 또 바람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날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북부 지역이 가장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귀포 26도, 성산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쾌지수가 높겠고요. 서귀포 28도, 성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밤 사이에도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도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 금요일까지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초령목이 제주도 내에 252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연구 결과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로 지정된 초령목이 도내에는 252그루, 흑산도에 62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기존 조사 때보다 244그루가 늘어난 건데 초령목은 16m까지 자라는 상록수로 제주와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일도이동과 아라동에 재활용 도움센터가 한 군데씩 추가로 설치돼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재활용 도움센터는 클린하우스와 달리 시간과 배출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70군데가 운영 중인데 제주시는 올해 15군데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제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2026년 6월까지 3년 동안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과 장애인 건강검진과 진료, 재활사업 보건의료 인력과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제주도 농업인상 포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상은 일반 작물과 감귤, 친환경 농업과 축산, 여성 농업인과 유통 가공 등 6개 부문에서 1명씩 선정되며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열립니다.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주택건설공사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해 6명에게 7억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돌가루가 섞인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석재 가공 공장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공장 근처 도로와 하천에 돌가루가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50대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방류한 폐수 규모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를 산채로 땅에 묻은 개 주인과 일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개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키우던 개를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